제7장 저주.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가 올라와 어두운 공상에 갇혀있던 닉을 슬며시 깨웠다. 맥앤치즈 냄새였다. 엄마는 닉이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뭔지 알고 계셨다. 설마 나 때문에 맥앤치즈를 만드신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도? 닉의 마음이 살짝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뭔가 따뜻해진 느낌이랄까? 마음의 가책도 들었다. 먹으러 가기 전에 한 챕터만 더 읽어야겠다. 엄마한테 꽤 많이 읽었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겠지? 사랑하는 독자여, 드래곤이 왕 되신 그분께 가진 두려움을 보라. 그가 비록 큰 소리로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는 왕께서 항상 주가 되심을 알고 있다. 그는 왕께서 한번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다. 그의 엄청난 자만심에 속지 마라. 그는 언젠가 자신이 완벽하게 파멸될 것을 알고 있기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왕 되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을 가능한 한 많이 쓰러뜨리는 것이다. 뱀은 왕 되신 그분이 동산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획 숙여서 나뭇잎 더미 뒤에 숨었다. 왕께서는 동산 중앙에 이르시자 남자를 부르셨다. 왕이 가까이 오실 때 뱀은 풀 위에 떨어진 반쯤 남은 열매를 슬쩍 보고는 공포심에 마음이 찔려왔다. 왕의 부름에 답하려고 남자가 덤불 그림자에서 나오자 엉킨 포도나무 가지들이 부스럭거렸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셨다. 남자는 아내를 비난했다. 그러자 여자는 뱀을 비난했다. 드래곤 시드가 자라게 한 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왕 되신 그분의 목소리는 뱀을 꾸짖으실 때 우레소리 같았다. 네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지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순간 뱀의 다리가 점점 짧아지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뱀은 잡고 지탱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는 바람에 나뭇가지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뱀은 본능적으로 팔을 아래로 뻗어 날개를 퍼덕이려 했지만 그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그는 땅으로 여자의 발 앞에 쿵 떨어지고 말았다. 여자는 그 미끄러지는 존재가 두려워 뒷걸음질 쳤다. 왕 되신 그분께서는 뱀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를 여자와 그 자손들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미래의 한 아들이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스프링처럼 몸을 돌돌 말아 꽈리를 틀었고 공격 태세로 머리를 고추 세웠다. 왕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고개를 돌리셨다. 맹렬한 분노가 느껴지던 표정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남자와 여자 또한 그만큼 슬픈 얼굴이었다. 이제 그들은 악을 알게 되었고 벌거벗음을 느꼈으며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 그분은 가방을 어깨에서 끌어 그 안에서 눈처럼 하얗게 씻긴 양 가죽을 꺼내셨다. 그러곤 먼저 하와에게 입히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다. 왕 되신 그분은 신실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노하기에는 더딘 분이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가 남편을 소유하고자 애쓰겠지만 그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 되신 그분께서는 남자 또한 양가죽으로 가려주셨다. 남자는 가리개의 대가를 알고 있었다. 왕께서 소중한 2마리의 양을 희생시켜 그들을 위한 겉옷을 마련하신 것이다. 왕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벌을 양들에게 내리셨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때 왕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네 발 아래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씨를 뿌리더라도 흙은 가시를 만들어 낼 것이고 너를 만든 그 흙으로 네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는 극심한 노동을 해야만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그분의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아이들은 마음속에 드래곤 시드가 심겨진 채로 태어나고 있다. 그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싹이 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 왕께서는 가장 슬픈 이야기를 꺼내셨다.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왕 되신 그분과 함께 멋진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분께서는 산 꼭대기에 강한 호위대 중 하나를 부르셨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불붙은 칼을 들고 동산으로 가는 골짜기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왕 대신 그분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바로 하늘에서 그룹 하나가 날아내려왔다. 뱀은 아름다운 날개를 잃은 것이 괴로워 몸을 비틀었다. 수치를 당한 채 그는 몸을 숨기려고 잎사귀 덤불로 미끄러져 갔고 남자와 여자는 뱀이 그들을 칠까봐 두려워하며 뛰어 도망쳤다. 그룹은 정원에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죽이도록 불꽃 칼을 들이우며 4개의 얼굴 중 그룹의 눈으로 전면을 응시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숲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뒤로 뱀이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와 남자는 오른쪽, 풀이 우거진 비탈로 갔고 뱀은 왼쪽, 정글의 어둠으로 향하는 숲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마사는 인덱스 카드를 몇 번 섞고 나서 미아를 쳐다보았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내 공부 비법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내 친구들이 어떻게 성적을 올렸는지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마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반평균의 기초에서 난이도를 조절하셔. 선생님이 문제를 더 어렵게 내시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꼭 약속 지켜야 해. 내 완벽한 점수를 위협한단 말이지. 넌 내 성적이 분명히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점수 올리려면 커닝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그게 커닝이 아닌 건 확실해? 그럼 합법적 커닝이라고 해두자. 마사가 대답했다. 마사는 어떻게 해야 미아가 관심을 가질지 알고 있었고 아까 휴대폰이 울린 것을 못 들은 척하긴 했지만 그 전화를 숨겨놓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합법적 커닝? 미아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자, 이제 말해봐. 내 비법이 뭐야? 먼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자. 마사가 인덱스 카드에서 고무줄을 풀어 손목에 끼웠다. 첫 번째 카드를 읽었다. 문제.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연방법을 무효화할 권리를 명기한 역사적 문서는? 미아는 질문이 매달려 있기라도 한 듯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았다. 마사는 손짓으로 미아에게 대답을 구했다. 몇 개 예를 들어줘봐. 미아가 부탁했다. 안 돼. 야, 마사, 시험은 항상 객관식이야. 그래도 절대 추측에 매달려선 안 돼. 공부를 하려면 정확한 대답이 생각나도록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그래야 정답을 알게 되는 거고. 함정 문제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야. 미아가 알 길은 없었다. 정답을 위한 단서는 전혀 없었고 마사도 모르는 것 같았다. 미아는 손을 뻗어 마사가 뒤에 정답이 쓰인 카드를 뒤집지 못하게 손을 꽉 잡아 눌렀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답이 뭔지 말해봐. 미아가 말했다. 마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 결의문. 미아는 마사의 손에서 카드를 획 잡아당겨서 뒤집어 보았고 짜증이 확 밀려왔다. 카드 뒷장에는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의 결의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좋아. 비법이 뭐야? 대체 어떻게 이딴 걸 다 외우는 거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먼저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보자고. 아마 문제가 심각할 걸. 나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대체 네 비법이 뭐냐고. 알겠어, 말해줄게. 하지만 내 방법에 시간을 들이겠다고 약속해야 돼. 이건 노력이 좀 필요한 거니까. 커닝이 낫겠다. 난 가망이 없어. 자, 어서 약속하지? 알겠어, 약속할게. 미아가 대답했다. 비법이 뭐냐고? 난 연상기억법을 사용해. 세세한 목록을 외우려 하기보다는 답을 줄 수 있는 웃긴 그림을 기억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우리가 데이터보다 그림을 더 쉽게 기억한다더라고. 이제 문제와 답을 연결하는 그림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의 결의문이라는 답을 주는 그림을 만들어 본다는 거야? 맞아. 이걸 위해서 나는 버지니아라는 이름의 커다란 여자가 핑크 레이스 잠옷을 입고 자기 농장을 침입한 연방법원 집행관을 쫓아내기 위해 켄터키 장총으로 무장한 채 집에서 뛰어나오는 그림을 생각했어. 그러고는 외치는 거지. 내 쪽으로 한 발짝만 더 들여놔봐. 내가 총으로 쏴서 당신이 하는 짓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테니. 이런 웃기는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니까 잊혀지질 않는 거야. 문제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 마사가 웃음을 지으며 인덱스 카드를 앞뒤로 구부렸다 폈다 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것 같달까? 그림이 웃기면 웃길수록 더 쉽게 기억이 난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미아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침대 저편
가방을 흘끔 쳐다볼 뿐이었다. 미아는 조금 더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나 휴대폰을 확인하려면 마사를 방에서 내보낼 방법을 찾긴 해야 했다.